교재 87쪽입니다. 섹션 06번 문제. 기출 01번 문제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작정 따라하기에 나왔던 내용들은요, VLOOKUP, HLOOKUP, 그리고 추수함수, 이런 위주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VLOOKUP, HLOOKUP도 나오고요. 여기 보니까는 뭐 날짜와 연관된 함수가 나오는 것 같고요. 복합적으로 나왔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수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추수함수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추수함수는 우리 전 시간에도 잠깐은 했었나요? 예, 3번 문제에서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뭐 보통, 나머지는 노령,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예, 추수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 문제에서 말한다면은 지금 87쪽 글자가 왜 안 써져? 87쪽에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원 코드가 이제 A 세 번째부터 A 9번째까지 있는데,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영어법, 2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라고 이렇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를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다 끝 문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1이라면은 영업부가 들어가고, 2이면 인사부가 들어가고, 3이면 뭐다? 총무부가 들어가고, 4면은 뭐 기획부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끝 문자가 1이면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라고 하는, 그게 추수함수의 뜻이에요. 예. 추수함수에서는 어떤 값을 주고 그 값에 따라서 그 값이 1이면 이제 그 위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 중에 첫 번째 거를 가져가고, 2면 두 번째 거를 가져가고, 3이면 세 번째, 4면 네 번째, 이렇게 가져가는 게 추수함수입니다. 이거를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니까 라이트 함수를 써야 되겠죠? 라이트 함수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A 세 번째 셀에서 컴마 1 쓰면 이 라이트 함수를 쓰게 되니까 이게 바로 뭐다?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다. 오른쪽 끝 문자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보니까는 추수 함수도 써야 되고 라이트 함수도 써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골라내는 거죠. 이거를 써보면 답 나올 겁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로 직접 쓰시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더 확실하게 공부하는 거는 저처럼 그냥 메모해 보는 거죠. 이렇게 써보는 거죠. 수기로. 저는 종이 대신에 이제 메모장에다 쓴 거고요. 여러분들은 종이에다 쓰는 습관을 가지셔가지고, 종이에다 쓰려면 정확히 문법을 외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라이트 함수 쓴다 그러면 여기에 뭐 텍스트 그러면 요 글자고 콤마 오른쪽에 한 글자 이렇게 쓰면 오른쪽 한 글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법 구조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문법 구조를 우리가 외워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수함수를 쓸 때 이런 문법 구조를 정확히 알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저처럼 이제 이렇게 메모장에다 직접 쓰는 방법을 연습장에 직접 쓰는 연습이 완성이 되면은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예. 2번 문제는 뭐예요? 판매 수량과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할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할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써 있습니까?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이죠. 근데 이거를 계산한 후에 반올림을 하래요, 올림을 하래요, 내림을 하래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림이든 내림이든 반올림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금액을 계산하는 것부터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이 코드표가 나와 있어요. 할인율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할인율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위에 있는 문제하고 상관없이 밑에 걸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 팔면 몇 개 할인해 주는 거, 할인율이 몇 %예요? 그럼 2개 팔면 3개, 4개, 5개 팔면 할인율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개를 팔아야 0%고 40개를 팔아야 3%고 70개를 팔아야 6%라는 말은 아니죠. 70개 이상을 팔면 6%라는 얘기예요. 40개 이상 70개가 안 되면 40개에서부터 69개까지 사면은 3%를 할인해 준다는 거고, 40개 미만으로 사면 1개에서부터 39개까지는 할인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코드표를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주관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은 1개 이상 40개 미만이면 할인율이 없고,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면 3%고 70개 이상이면 무조건 다 6% 할인율을 적용한다라고 문제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보고도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문제 없이도 표만 봐도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HLOOKUP을 쓸 거예요. 왜? 데이터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라운드업은 나중에 쓸 거예요. 올림, 반올림 하는 거는. 그러면 문제지 뭐라고 되냐면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해줘야죠. 판매 금액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액을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할인액은 판매 수량을 갖고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LOOKUP이 들어가야 되겠죠? HLOOKUP이 들어가고, 판매 수량 이거죠. 55개에 따른 하단의 표에서, 그리고 F4번 키 들어가죠. 그리고 컴마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첫 번째가 수량이고 두 번째가 할인율이니까 우리는 할인율을 가져오는 거죠. 로우 인덱스 넘버 2. 그 다음에 컴마는 뭐예요?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고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거죠. 즉 45개라면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니까 3%를 적용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유사일치라는 의미예요. 유사일치일 때는 안 써도 되죠. 위에 있는 건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밑에 건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고. 그래서 true라고 하는 거를 적용해 준다 이거죠. tru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위에 거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금액이 나온 거죠. 자, 볼게요. 이게 지금 할인액이 나온 거예요. 할인액이. 이렇게 해서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이 나온 거죠. 근데 이 할인액을 올림하래요. 근데 어떻게 올림하는 걸 봤더니 CV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였냐면 아까 4,208원이란 말이에요. 4,208원인데 10의 자리에서 올려가지고 100의 자리까지 가려니까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
4,300원 할인하는 걸 처리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는 라운드 업 그리고 4,208원에 대해서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4,208원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얘가 들어간 거죠?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요. 예. 자,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이라 그래서 판매 금액 자리에다가 할인율 표에 있는 H6값을 이용해서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4,208원이 나왔는데 얘를 10의 자리에서 올림해가지고 100의 자리까지 표현하려 해서 4,300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라운드업이라는 올림 함수를 써서 쓰는데 10의 자리에서 올림한다 하는 뜻이 자릿수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하죠. 반올림하시오 45.765라고 하는 숫자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46이 되나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이라고는 1이라고 써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 뭐가 되죠? 2라고 쓰는 거예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45.77이 되겠죠? 45.77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올림 자릿수예요, 자릿수. 몇째 자리에서 올림할 건지 반올림할 건지 내림할 건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그러면 2라고 쓰면 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반올림하시오 그럼 3이라고 쓰면 되는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하라고 말하면은 1의 자리 10의 자리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1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올림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에서 하시오 그럼 뭐 마이너스 4 밑에 88쪽 하단에 보면 빨간색 박스 안에 3864.5588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에 0자리라고 써 있는 거죠. 요거는 뭐라고 의미냐면은 지금 그 3864 즉 10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의 자리 여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1자리라고 말한 거는 뭐냐면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1을 쓴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표현한 거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은 10의 자리까지 표현이 된다. 그래서 거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뭐 표현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고 제가 앞에서 표현한 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이란 말은 10이니까 1, 10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한 겁니다. 책에 있는 말하고 제 말하고 다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책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그럼 뭐?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뭐?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요거 자리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업을 먼저 쓰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할인액을 계산하고 자릿수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뜻, 올림한다는 뜻으로 해주고 그리고 그 할인액은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이니까 할인율에 의한 계산법은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89페이지 꼭대기에 라운드 3864.5588, 0 있었어요. 뭐예요?
소수점 없이 반올림하시오 이런 거고, 거기 두 번째 라운드 함수에서 마이너스 2라고 썼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는 뭐예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이런 거고.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기념일에 따라서, 결혼 몇 주년에 따라서 명칭이 있대요. 예전에 보니까 뭐 은혼식, 그럼 뭐예요? 결혼 25주년 기념을 은혼식이라고 하고, 50주년 기념을 뭐 금혼식이라고 하고, 결혼한 지 60년 됐다 그러면 회혼식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결혼한 지 6년 차는 뭐예요? 6주년 기념은 뭐라고 불러요? 명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6주년 되면은요? 8주년, 9주년, 8년차, 9년차는 명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년차는 목혼식이라고 해야 되겠지. 5주년, 6주년은 목혼식이고 7주년, 8주년, 9주년은 화혼식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만약에 8년차가 나왔는데 에라가 나오면 안 되죠. 8년차가 없으니까 에라가 난다는 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따지는 거고, 브이루급 함수에서. 자, 그럼 이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 된지 계산해 봐야 되겠죠. 결혼한 지 몇 년이 돼야 뭐 명칭이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무슨 함수 쓰라고 돼 있어요? 이어 함수라고 써 있죠? 이어는 뭡니까? 이어는 해당 날짜에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날짜는 연월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년도인지만 뽑아내는 게 이어고요. 그 다음에 today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추출하는 거예요. 브이루급은 뭔지 아실 테고. 자, 는 이어 가로 열고 today. 이건 뭐냐면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함수들은 괄호 열고 뭐라고 썼지 않습니까? HLOOKUP을, VLOOKUP을 쓰면은 괄호 안에다가 lookup value가 뭐고, 뭐 테이블 어레이가 뭐고, 컬럼 인덱스가 넘버가 뭐고, 뭐 lookup value가 뭐고, 이런 거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레인지 lookup이 뭐고 이런 거. 그런데 today 함수는요, 괄호 열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괄호 닫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는 today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 이런 종류 함수들이 많아요. 뭐 파이라는 함수도 아무것도 안 써요. 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EXP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now라는 함수 있어요. now. 근데 파이는 뭐야? 원주율이죠. 3.141592. 이건 2.718284 지수함수고, now는 뭐냐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추출하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을. now는 좀 더 복잡해요. 예. 근데 보통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것 뿐이고요. 예. 자,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결과가 2015가 되겠죠? 현재 날짜가 2015년 8월 6일인데 그 중에 연도만을 빼냈으니까 2015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책에서는 지금 결혼기념일이 C의 14번째 셀이니까 는 이어 C의 18번째 셀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기념일의 해당하는 날짜에서 연도만을 추출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아까 여기에 2008이 되는 거죠. 2008. 그럼 2015에서 2008을 빼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7년 차 이거잖아요. 그럼 7년 차는 뭐예요? 여기 화원식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럼 한번 직접 써볼까요? 는 브이루컵을 써야 되겠죠? 브이루컵을 써야 돼요. 브이루컵의 첫 번째 들어가는 내용이 뭐죠? 찾고자 하는 값이죠. 찾고자 하는 값은 뭐예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라는 걸 찾는 거잖아요. 당신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라는 걸 찾는 게 룩업 밸류인데, 여기 보니까는 아까 year, 여기에 today 빼기 year, 그리고 결혼기념일, 요것이 year에서 today 한 거, 거기서 year에서 결혼기념일자를 선택해주면 2015에서 2008을 뺀 이제 결과 7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7을 어디서? 하단에 옆에 있는 이 표에서, 그리고 F4번키 눌러주고 컴마 몇 번째? 두 번째 명칭을 가져오는 거니까 2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거예요? 아니면 비슷하게 있는 걸 일치하는 걸 찾는 거예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만약에 8년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라는 8년차가 없으니까 에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8년차를 뭐라고 부른다? 9년차까지 화원식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이제 명칭이 나오는 거고요. 답을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것이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고요. 요거는 이제 테이블 어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는 뭐다?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몇 년 차,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명칭,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그리고 true는 뭐다? 얘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true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예, 그거를 쓴다 하는 거죠. 답은 89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 숫자로 써가지고 세밀하게 18이나 14번째네. 예.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는 뭐예요? 이거죠. 이 두 사람의 평균 점수에 따라서 하단에 있는 표에서 평가를 가져오래. 평가. 자, 이 문제하고 그럼 평가를 맺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이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시작. 뒤에 답이 있는데 답 보지 마시고 먼저는 HLOOKUP을 써야 되겠죠. 이때 찾고자 하는 값은 뭐죠? 두 과목의 평균이죠. 에버리지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평균을 넣어주고, 그 다음 뭐를 해야죠? 이제 테이블 어레이는 하단이죠. 제가 노랗게 표현한 거 F4번키 눌러주고, 그때 평균 점수에 따른 평가를 매겨야 되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유사일치하는 걸 찾아오는 거죠. 유사일치.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1 또는 안 써도 되고 평가가 이제 매겨진 거죠. 예.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허영수라는 사람의 실수 점수가 몇 점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인덱스라는 함수를 썼죠. 먼저 4번 문제는 답을 이렇게 만들었고, 5번 문제는 함수 내용이 뭐냐면요, 인덱스 함수예요. 인덱스는 범위를 주고 줄 칸을 쓰는 겁니다.
범위에 따른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데이터가 뭐냐 하는 게 인덱스예요. 자,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죠. 요거.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 100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 묻는 거죠. 허영수의 실습 점수가 요 100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범위를 잡을 때 위에서부터 다 잡을 거냐 아니면 알맹이만 잡을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책에서는 A의 23번째부터 D의 29번째까지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 있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는 인덱스 이 범위를 주고 세 번째 줄, 여기 세 번째 줄이죠. 그렇죠? 네, 세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칸에 있다고 이렇게 썼어요. 자, 책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보세요. 범위를 알맹이만 따라잡고요. 알맹이만 따라잡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다고 써도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다도 답이 되거든요. 책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알맹이만 잡아요. 알맹이만. 우리 블럭을 잡을 때 요렇게 잡는다고. 요렇게 여기 있는 서부터 요것만 블럭을 잡아서 쓴다고. 얘는 안 들어가고. 우리가 에버레이지 평균 계산할 때 요렇게 구하지 앞에 있는 이철형 안 쓰고 이론 점수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숫자들만 합계를 구하지 글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함수를 쓸 때도 대부분은 알맹이를 보통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책에서는 첫 줄서부터 잡아서 그러다 보니까 줄이 몇 번째 줄이 바뀐 것 뿐이죠. 뭐. 자, 우리 자격시험에 2015년부터 새로 추가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새롭게 추가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뭐냐면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 매치 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치는 뭐냐면은요, 찾고자 하는 값을 몇 번 만에 찾았는가 하는 거예요. 매칭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죠. 매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아까 100이라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몇 번 만에 찾았느냐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너 100이니? 아니. 너 100이니? 맞아. 그럼 두 번 만에 찾았네. 이거예요. 문제를 내볼게요. 실습 점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실습 점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꼴찌가 54점에 해당하는 감수현 씨죠? 맞죠?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사람의 정답은 감수현이다 라고 하는 거죠. 54가 제일 꼴찌니까. 그러면 는 인덱스 사람들 중에서 몇 번째 줄에 있어요? 감수현 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여섯 번째.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칸이 한 칸밖에 없지 뭐. 감수현 씨 맞아요? 예.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 아까 6이라고 썼죠. 6. 여기 보시면 6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6이라고. 6이 왜 나온 거예요?
감수현 씨가 6번째 사람이잖아요. 그 제가 왜 6이라고 썼냐고. 실습 점수 중에 제일 꼴찌가 6번째 있죠? 54점이라는 점수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만에 찾은 거지 않습니까? 그 6번째 사람이 감수현 씨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는 보세요. 매치 룩업 밸류는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찾고자 하는 값. 우리 V룩업이나 H룩업에서 룩업 밸류가 뭐예요? 찾는 값이죠? 여기서 54를 찾은 거죠? 54. 룩업 어레이는 뭐예요? 여기 데이터 중에서. 자, 보세요.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거는 안 써도 되는 거죠. 밑에 거 두 개는 필요할 때는 써야 되고 0은 뭐예요? 안 써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은. 이건 뭐냐면은요. 54가 너 54니? 아니. 너 54니? 아니. 54니? 너 54 맞니? 그랬더니 맞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인데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래서 6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54라고 하는 거를 찾았는데 6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 6이라는 데이터를 찾을 때 왜 6을 찾았는가를 봤더니 54점이 꼴찌잖아. 꼴찌 점수를 찾기 위해서 6번 만에 찾은 거예요. 6번 만에. 그럼 54는 또 왜 찾았어요? 여기 54를 찾았는데 왜 54를 왜 찾았을까요? 가장 작은 값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작은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미니멈 블럭을 잡아서 봤더니 그래서 54다 이거죠. 예. 그래서 54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론 점수 중에 최대값은 누구일까요? 이론 점수의 1등은 이름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95가 김정훈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장 점수 높지 않습니까? 이론 점수에서. 그럼 김정훈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한번 나열해 보면은요. 실습 점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는데 요거는 누가 나왔냐면은 아까 감수현 씨가 나왔고요. 이거는 뭐가 나온 거예요? 6이 나온 거고요. 얘는 뭐가 나온 거예요? 54가 나온 거죠. 제일 작은 값이 뭐냐? 그래서 54가 나왔고 그 54를 찾다 보니까 6번째 만에 찾은 거고, 그래서 사람 이름이 6명이었는데 그 중에 6번째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감수현이 찾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쓰면 여기 감수현 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함수를 다 써야만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치라는 함수를 단순하게 낼 건지 아니면 좀 복잡하게 낼 건지는 출제위원 마음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문제는 ITQ라는 자격증에서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사용 수검자들이 어려워해요. 함수는 규정대로 3개까지 중복을 시켰고요. 3개까지 중복을 시켰는데 이렇게 문제를 낼 건지 아니면은 이론 점수의 가장 큰 값은 몇 번째 줄에 있나요? 라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은 그냥 요렇게만 내면 되죠. 요렇게 요거랑 같이 내주면 되죠.
자, 이론 점수 중에 가장 큰 점수가 95인데 몇 번째 줄에 있어요? 5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낼까요? 는 매치 맥스 블럭을 잡고 컴마 블럭을 잡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5번째 95를 찾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장 큰 값의 95가 가장 큰 값은 몇 번째 줄에 있나요? 라고 문제를 낸다면은 매치 맥스만 쓰면 돼요. 자, 실수 점수의 가장 작은 값은 몇 번째 줄에 있나요? 그럼 매치 미니멈을 써서 이쪽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근데 그걸 더 나가서 이론 점수 최대값의 이름은 누굴까요? 실수 점수 꼴찌는 이름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또 인덱스 함수가 또 들어가고 해서 복잡해지는 건데, 과연 복잡하게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만 처리할 건지는 문제를 우리가 통해서 보는 수밖에 없죠. 예. 다음 시간에 할 거는요, 이제 데이터베이스고요. 다음 주까지 하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논리함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장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설렁설렁 또 해요. 어떤 거는요 10초 만에 답을 풀어낼 수도 있어요. 지금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직 숙달이 안 되셔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숙달 되신 분들은 또 빨리 하시더라고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쉬운 것들은 되게 쉽고요, 또 좀 복잡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반복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학습하신 함수에 대해서는 댁에 가셔서 복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문제만큼은 내가 탁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아직 뒤에 가면 응용 문제는 아직 안 풀어봤으니까는 뒤에 가서 따로 풀어볼 거고요. 앞에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똑같은 정답을 반복 연습을 해서 아예 문제에 대한 답을 외울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응용이 다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커말 자격증에 나오는 응용 문제는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응용은 아니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